네, 안녕하세요. 전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최준용이고요. 오늘 워크샵, 스코어 관련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바로 강의 워크샵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다이브 인투 아이콘 스코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스코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스코어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임플멘테이션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샘플을 좀 확인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익혔던 또는 이렇게 지금 보게 될 작성 가이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번째 스텝으로는 직접 이렇게 작성 스코어를 직접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스텝 1에는 먼저 스코어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저희가 스코어가 다른 블록체인의 다른 이더리움의 솔리디티라든가 그런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스코어 작성 가이드가 그 항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까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점점점으로 처리를 해 놓았고요. 3번에서는 코인 플립, 동전 튕기기가 UI까지 합쳐서 대부로 간단하게 데모로 시연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중점적으로 스코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는 블랙잭 스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 회사에서 또 스코어가 보통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하시다 보면은 컨벤션이라던가 스타일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코어 작성할 때 스코어만의 스타일 가이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요구사항을 조금 정리를 해 놓아서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코딩을 해보고,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Q&A 시간도 같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매니저님이 소개를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낼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 스타벅스 쿠폰이 아마 10,000원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퀴즈가 될 것 같은데,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손 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이거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설명하고 이거 제가 마셔도 됩니다. 정말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거 10,000원인데. 네?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있어요. 네.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에서 블록체인의 좀 확장성을 높여주기 위한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된 기체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제가 이거 다음을 누르면 글자가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채워지지는 않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을 만든 코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persistent script라는 용어를 통해서 오히려 스마트 컨트랙트보다는 영구적인 스크립트라는 말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더 잘 표현한다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계약 같은 거를 이렇게 코드로서 정의가 돼서 저희가 신뢰 없는 사람들끼리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아이콘의 스코어는 사실 영어 단어로 엄청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사전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The number of points, goals and etc. achieve 이런 뜻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콘의 스코어는 스마트 컨트랙트 릴라이어블 인바이러먼트의 약어이고요. 그 의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아이콘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스코어의 특징으로는 스코어는 다른 언어들도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솔리디티, 또 다른 플랫폼마다 각자의 언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파이썬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코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렇게 압축된 바이너리 데이터로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블록체인에선 이러한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대신 밑에 또 이렇게 제한사항으로 코드의 사이즈가 64KB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샌드박스 팔리시를 따라야 됩니다. 파일 시스템이나
파이썬에서는 외부 네트워크라던가 파일 시스템에 사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엄청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약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스코어 어떻게 작성하나 작성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자료들은 아마 GitHub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GitHub에 올라가 있는 PDF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이 업데이트된 내용은 워크샵 마치고 이렇게 바로 올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데브 포탈 그리고 아이콘 서비스 API 레퍼런스 같은 경우 이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토큰과 크라우드 세일을 저희가 보통 문서로 샘플을 통해서 스코어를 처음에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눌러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토큰과 크라우드 세일이 스코어의 샘플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샘플 토큰 같은 경우도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를 상속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크라우드 세일 역시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를 상속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스코어 클래스는 여기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를 상속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로 나머지 소스 코드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속받은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에는 abstract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네,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the highest parent 클래스로 상속을 받아야 되고 abstract 메소드로는 init, onInstall, onUpdate 메소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실제로 슈퍼 클래스의 펑션들을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이런 특징들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오늘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진행은 이렇게 링크를 통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PPT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링크를 통해 약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복사 좀 키워주세요. 복사가 잘 안 보여요. 네. 이게 약간 싱크가 따라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저도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의 abstract 메소드 중에 하나인 init은 파이썬에서 init 펑션과 같고요. 파이썬이 init 펑션이고 이 펑션은 컨트랙트가 로드될 때 노드에 로드될 때 불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테일한 설명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바디비나 이런 조금 이따 알게 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DB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사용한 멤버 베리어블들을 선언하는 디클레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샘플로는 토탈 서플라이, 데시멀, 밸런스 같은 사용하게 될 멤버 베리어블들을 선언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on install 같은 경우 이 컨트랙트가 디플로이 될 때 처음에 이 블록체인에 배포되는 시점에 불려지게 되는 메소드이고요. 따라서 한 번 불려지는 메소드로 초기값 설정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초기값을 이 메소드 안에서 설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온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 다른 블록체인들과는 달리 스코어만의 업데이터블한 스코어의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 스코어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 온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아마 바디비 이런 데이터베이스 업스트랙션에 대해서 PPT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콘에서는 스테이트 DB를 사용하는데 레벨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요. 레벨 DB를 바디B, 딕트DB, ArrayDB라는 이런 클래스로 업스트랙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B, 딕트DB, ArrayDB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올 건데요.
여기 밸류 타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제공된 서포팅 되는 밸류 타입이 인티저, 스트링, 애드레스, 바이트 이렇게 4가지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타입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지원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불러올 때도 불러오신 거를 다시 기존의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bodyb, dictdb 같은 경우 bodyb는 여기에 키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키값의 밸류 하나가 저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ictdb 같은 경우는 이 키값을 파이썬의 dict와 비슷하게 키값에 또 다른 키값을 가지고 밸류를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dictdb 같은 경우 보통 포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터럽을 하거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엘리멘트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dictdb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넣었던 엘리먼트들을 모두 확인하고 싶을 때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ArrayDB를 사용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 이터러블한 ArrayDB를 통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될 예정은 없나요? 그 2개를 써야 되잖아요, DB를. 지금 bodyb, dictdb, ArrayDB 3가지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이콘 스코어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장 상위에 이렇게 스코어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이해를 좀 더 깊은 이해가 하시면은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bodyb, dictdb, ArrayDB 같은 이렇게 래퍼 클래스를 직접 작성을 하셔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DB abstraction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다음 데코레이터와 폴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코레이터는 파이썬의 데코레이터 문법을 활용한 신텍스이고요. 네, 바로 이어서 보자면 데코레이터에는 익스터널과 페이어블 그리고 이벤트 로그를 기본적으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해당 스코어에 있는 메소드가 외부의 다른 스코어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익스터널 같은 경우 익스터널은 리드올리와 리드올리가 아닌 그냥 기본적인 익스터널과 리드올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리드올리가 true로 데코레이팅 되어 있는 메소드 같은 경우 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자료를 조작할 수 없는 그저 읽기만 할 수 있는 것을 리드올리로 처리를 하고, 아닌 경우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다시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어블 같은 경우 저희가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ICX를 전송하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 페이어블 데코레이터를 꼭 붙여주셔야 되고, 이 페이어블 데코레이터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는 메소드 호출과 함께 ICX를 전송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 저희가 토큰을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토큰 트랜스퍼 같은 중요한 이벤트에는 저희가 이벤트 로그를 반드시 붙이도록 이게 정해져 있는 규정도 있는데, 이외에도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로직 이런 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 로그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폴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백 같은 경우 이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익스터널 메소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트랜잭션을 보내는데 해당 주소로 퓨어한 스코어 애드레스로 퓨어하게 ICX만을 전송했을 때 이렇게 바로 자동적으로 불려지게 되는 메소드인데요. 따라서 페이어블로 ICX 전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페이어블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익스터널로 데코레이팅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데코레이터와 여러 가지 문법들에 대해서는 샘플이나 또 실습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직접 해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입 힌트와 익셉션 핸들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타입 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벤트 로그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와 또한 이렇게 리턴 타입을 정할 때 파이썬 같은 경우 사실 뭐 덕타이핑 언어라서 이렇게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 그 익스터널이나 이런 이벤트 로그 같은 함수에 대해서 지정을 그 타입 힌트를 꼭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벤트 로그 같은 경우 그 타입 힌트가 안 되어 있으면은 동작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아마 뭐 테스트를 하시거나 하면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익셉션 핸들링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익셉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저희는 리버트 메소드가 이제 곧 소개가 될 건데요. 리버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 이 결과들을 이 스테이트 DB에 스테이트가 변화된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롤백 시킬 수 있습니다. 리버트를 통해서. 네, 리버트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익셉션 핸들링은 리버트 메소드를 통해서 익셉션을 다룰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올 글로벌 펑션인데요. 여기에서는 제이슨 덤프와 제이슨 로드를 한 번에 묶어서 파이썬의 오브젝트와 제이슨 스트링으로 이렇게 변환이 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메소드들이 제이슨 덤프, 제이슨 로드이고요. 제이슨 덤프가 파이썬 오브젝트를 제이슨 스트링으로 그리고 제이슨 로드가 제이슨 스트링을 파이썬 오브젝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샤3-256 같은 경우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으로 저희 스코어 내에서 다른 샌드박스 팔리시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나 모듈 같은 것에 임포트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제한사항이 있는 것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유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시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강제로 이 롤백을 트랜잭션에 의한 스테이트의 변화를 롤백 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 익셉션 핸들링 또는 어쨌든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롤백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스코어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뭐 글도 써보고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알려드릴 때도 조금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코어 개발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많이 쓰시는데 이 부분은 많이 잘 몰라서 안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부분은 스코어를 개발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용법으로는 셀프의 create interface score 안에 제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해당 스코어에 제가 hello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다른 스코어에 그 hello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hello 메소드가 있는 스코어의 애드레스를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인터페이스 스코어 클래스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설명을 좀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클래스로 토큰 인터페이스가 이 인터페이스 스코어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받는 토큰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스코어의 트랜스퍼 메소드를 제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스코어에서는 직접 이 로직을 구현하지 않고도 해당 스코어의 로직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있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샘플로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스코어 애드레스에 메소드가 있는 스코어의 애드레스가 들어가게 되고 뒤에서는 말씀드린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위에서 선언을 해 놓아야 돼요. 일단 스코어 안에서 그런 것을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집어넣는 것으로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있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리미테이션인데요. 아까 약간 보면서 지나갔던 것 같은데 리미테이션은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멤버 베리어블 저희가 DB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DB 안에서 상태가 관리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클래스 안에서 멤버 베리어블로 선언이 돼서 그냥 인스턴스 안에서만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경우 이것을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으면은 노드별로 또는 이 클래스가 언제 생성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멤버 베리어블들은 스테이트 DB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택 사이즈 그리고 토탈 카운트 오브 콜, 인터페이스 콜 외부로부터 이렇게 콜하는 것들에 대한 횟수 제한 등과 같은 리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코어 샘플을 볼 건데요. 보기 전에 10분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조금 있다 어차피 저희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홍보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약간 홍보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 다 띄워달라고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얘는 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R팀에서 활력소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DR팀의 매니저 백성미입니다. 한 박수 한번. 네.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DR팀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시거나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페이스북이나 뭐 있으신가요?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구독자 수가 되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창피하네요.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빠르게 하시는 분께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유튜브 화면 좀 유튜브 이미 저 구독돼 있으신가요? 구독돼 있으신가요? 네.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분 먼저 드려야죠. 돼 있는 분은 젤리를 조금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지하겠습니다. 네? 구독 해지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혹시 남는 게 있나요? 네? 더 남는 게 있나요? 혹시 페이스북도 가입돼 있나요? 가입되어 있으신지. 페이스북 오랜만에 로그인을 해서 그러면은 네. 그럼 지금 빨리 페이스북을 가입해주세요. 그 유튜브 말고 또 있잖아요. 네,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희 페이스북 그룹은 여기 다이브 인투 아이콘으로 그룹을 생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계획으로는 지금 이 워크샵 세션 자체도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네트워크 문제로 일단 라이브는 중지되었고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워크샵이 완료되고 나서 이 영상을 약간의 편집 과정과 함께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콘 디벨로퍼스라는 이름으로 채널이 있고요. 지금 구독자가 20명이나 있네요. 근데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내용 정리한 워크샵 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과 함께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미디엄에 블로그를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저희 아이콘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블록체인 자체 이런 POW, POS 같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또 물론 저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이터로서 기여하실 분들은 저희가 언제나 환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면은 언제든 이렇게 기여를 하시고 글을 또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렇게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가입되신 분 있을까요? 혹시 미디언도 팔로우 하셨고 유튜브 구독하시고 계시고 페이스북까지 하셨다. 싹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싹 다 하시는데 싹 다
왜냐면 제 목적이 오늘 나온 이유가 3개를 다 가입 좀 부탁드리려고 나온 거거든요. 저희 네. 조금 치사한 것 네, 같지만 죄송해요. 저희 치사한 홍보가 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좀 치사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접속이 안 되나요? 다 셋 다 가입하셨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어요? 제가 싫으신가요 혹시?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분인데 3시에 저희 세션은 3시에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3시까지 혹시 이렇게 다 가입된 분이 없다 하면 혹시 저 가장 먼저 이렇게 구독돼 있던 분께 드려도 괜찮겠죠? 페이스북 접속이 안 되는데. 페이스북 접속이 안 돼요? 아 페이스북 지금 지금 약간 오늘 네, 페이스북 오늘. 접속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페이스북 그럼 일단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소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이브 인투 아이폰 하시나요? 네. 지금 페이스북 제외하고는 다 되신 건가요? 저거를 가입을 해야 돼요. 아 미디엄 블로그. 그럼 미디엄과 유튜브 채널 하셨어요? 순으로 네 여기서 제가 다음에 사비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활동 되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그 미디엄 같은 경우는 클랩이 있어요. 박수 쳐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또 번외로 저희 데브튜브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튜토리얼 영상인데 개발자 센터에 있는 그 문서 보고 제가 따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거나 좀 헤매시는 거를 저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개발자 분들에게 물어봐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 찍고 있거든요. 아직 업로드 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이제 업로드 될 건데 많이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다시 재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스타벅스 쿠폰 2장만 더 뿌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퀴즈를 2가지를 낼 건데 아마 약간 연관된 내용이라서 한 분이 다 맞추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코어를 개발하기 위해선 그 스코어 클래스가 항상 상속받아야 되는 아이콘 스코어 베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었죠. 그 안에 업스트랙트 메소드로 init과 onInstall이 있었는데 onUpdate도 있었는데 onUpdate는 말 그대로 그냥 업데이트 하는데 사용되는 거고 onInstall과 init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init과 onInstall에 대해서 하나씩만 말씀하시는 분께 이렇게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인스톨은 최초의 스코어가 디플로이 될 때 활용하는 용도로 쓰이고 조금만 더 혹시 안 될까요? 가령 예를 들면 스코어의 네임이나 DB를 초기화할 때 온 인스톨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기값 설정할 때 사용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닛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단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하신 분은 안 되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닛이 네. 스코어가 호출됐을 때 이닛 메소드도 실행되고 네. 그 호출한 메소드가 실행되는 네, 뭐 혹시 저쪽에 좀 더 정확한 답이다 보면은 그 저기 말씀 컨트랙이 로드 될 때 실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위 클래스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제가 듣고 싶은 건 사실 어느 이닛 메소드 안에서 어떤 로직이 수행을 하나가 약간 듣고 싶은 부분이에요. 혹시 기본 네 하시고 저기 그래서 일단 그 스코어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초기값이라든지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 스마트 컨트롤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초기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화 작업보다는 사용될 변수에 대한 선언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그래도 근접하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워크숍을 진행할 건데요. 이전에 2번까지 저희가 스코어 작성 가이드까지 알아보았는데 질문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다들 질문하기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워크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어 샘플은 저희가 코인 플립과 블랙잭을 준비를 했는데요. 코인 플립 같은 경우 스코어와 함께 프론트엔드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 스크린샷이 이 코인 플립 탭을 약간 캡처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탭으로 간단한 UI와 함께 탭으로 이런 식의 탭을 만들 수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플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플립은 저희가 그냥 동전 튕기기 게임인데 이게 랜덤 제너레이션을 이용한 그 스코어예요. 근데 저희가 왜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단 랜덤 제너레이션이 사실 블록체인 상에서는 노드별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랜덤 함수 같은 경우는 노드별로 같은 환경 속에서 실행을 하더라도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이 나와야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랜덤 함수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따라서 랜덤과 유사하게 그런 그 로직을 수행할 수 있는 랜덤 제너레이션 메소드를 작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코인 플립, 이렇게 랜덤성이 필요한 게임을 구현을 해 놓은 스코어이고요. 네, 스코어 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 GitHub 기스트라고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은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다이스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스 코드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스코어 소스 코드를. 다이스롤로 이름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건 코인 플립인데 처음에 구상했던 건 다이스롤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미디엄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어 소스 이외에도 그 플라스크와 연결해서 이렇게 UI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웹 연결하는 부분까지 알고 싶은 분은 여기 미디움 포스트에 가시면 작성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지 이렇게 웹 프레임워크까지 약간의 설명이 있습니다. 데모로는 한번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인증서가 기간이 만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코인 플립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베팅한 트랜잭션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렇게 테스트넷에 있는데 여기에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온 곳은 테스트넷 트래커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복사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갑으로 가서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지갑을 통해서 해당 컨트랙트에 트랜잭션을 호출하고 리드올리 같은 그 쿼리 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 setTreasury라는 이름의 메소드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좀 있기 때문에 100 ICX 정도 베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팅이 되었고요. 해당 UI에서
제가 진 건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탭을 스코어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데모는 마치고 바로 다음 스코어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할 스코어는 사실 이 워크샵 진행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작성을 해보았던 샘플 스코어인데요. 블랙잭 이 사실 규칙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규칙은 그렇게 복잡한 줄 모르고 간단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그 규칙을 약간 상당히 간소화해서 구현한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 스코어 소스 같은 경우 GitHub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잭 게임을 엄청 규칙을 상당히 간소화시킨 게임을 구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코인 플립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 혼자서 싱글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이 블랙잭 같은 경우는 UI가 갖춰진다면 사람과 사람 PVP가 가능한 게임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뭐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1대1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거 소스 코드를 보면서 같이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해당 GitHub에 여기 샘플 게임에 sample.py 파이썬 파일에 이게 스코어 파일이니까 이거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글자는 그래도 최대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스코어의 최상단에 보면은 칩 인터페이스라고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인스톨과 init, 온업데이트 부분을 확인을 할 건데요. 온인스톨 같은 경우 이 스코어 패러미터로 토큰 애드레스를 받아서 저희가 그 인터페이스 스코어에서 사용하게 될 스코어 애드레스, 그 아규멘트로 넘겨줘야 될 스코어 애드레스를 바디 위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러한 초기값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온인스톨에서 init에서는 저희가 사용해야 될 멤버 베리어블들에 대한 선언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혹시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리드 올리 메소드를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밸런스 오브로 여기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에 변조 없이 이렇게 리턴을 바로 해서 읽기 전용의 메소드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 스코어에서 해당 스코어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가 있는 스코어의 애드레스를 그 바디비로 저장했던 것을 토큰 애드레스 get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입력한 것과 위에서 선언해 놓았던 칩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드 올리가 아닌 익스터널 메소드를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요. 네, 여기 뭐 토글 레디라는 익스터널 메소드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 게임 룸을 통해서 PVP 게임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현재 준비가 되었는지 사용자에 대한 이렇게 딕트DB로 사용자의 레디 여부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토글로서 이렇게 뭐 한번 이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면은 yes 됐다가 한 번 더 하면은 no 됐다가 true false로 불린 값으로 이렇게 리턴이 그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터널 리드 올리는 단순 읽어오는 것, 익스터널은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변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벤트 로그에 대해서 약간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 로그를 남겨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현 방식으로는 이벤트 로그 다음에 그 파스칼 케이스로 이렇게 다시 바로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파스칼 케이스로 이런 식의 메소드를 선언을 해주고 안에 로직은 따로 구현하는 것 없이
패스를 입력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 단순히 이걸 부르는 것으로 블록체인에 이렇게 이벤트 로그 데코레이터로 장식이 되어 있다면은 이벤트 로그 안에 이렇게 내용이 적재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샘플을 적당히 살펴본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게 화면이 안 넘어오고 있었네요. 혹시 계속 이 상태였나요? 화면 계속 이 상태였나요? 아니요. 계속 움직였어. 지금까지 계속.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 로그에 제가 파스칼 케이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시작하면서 저희 스코어를 작성하는 데 있어 코딩 컨벤션, 스코어 가이드, 스코어 스타일 가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익스터널 펑션으로 익스터널 데코레이터로 장식되어 있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러한 펑션 메소드의 이름은 카멜 케이스. 이 식으로 여기 대문자 중간에 뭔가 단어 사이에 이렇게 스네이크 케이스는 언더바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다거나, 카멜 케이스는 여기 캐피털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카멜 케이스로, 그리고 파라미터들은 언더바 후 카멜 케이스, 스코어 파라미터는 언더바 카멜 케이스, 펑션, 이벤트 로그로 장식되어 있는 펑션들은 파스칼 케이스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실습을 하실 때 최대한 이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은 또 다른 분들과 공유할 때, 이렇게 또 협업을 할 때 가독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 저희 JSON RPC와 소통하지 않는 그냥 파이썬 내부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할 때 사용하게 될 인터널 펑션 같은 경우, 기존의 파이썬과 같이 페파를 따르시면 되고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펑션 이름은 스네이크 케이스로, 파라미터도 스네이크 케이스로, 베리어블도 스네이크 케이스로, 대신에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카멜 케이스를 사용하고 파스칼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알고 계시던 PEP8을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실습 시간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이렇게 실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실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여기에서는 지금 제공이 되어 있는 PDF와 여기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PPT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소스 코드를 조금 집어넣어 놨는데 제공되어 있는 PDF에는 해당되는 소스 코드들이 없거든요. 대신에 GitHub exercise 디렉토리에 가시면 제가 요구사항에 대한 임플먼트를 한 exercise 샘플 코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이 요구사항들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는가, What do we do today? 보시면 먼저 말씀드렸던 init에서 declare, 멤버 베리어블을 declare 하시고요. 그리고 onInstall에서는 initialize,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external,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external 메소드로 호출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고요. 또 read only 또는 여러 가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행하게 될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수행을 하시고, 또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구현해서 스코어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SDK랑 함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을 약간의 소개가 있었고 약간 배웠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스코어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자면, 변수 선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예제에서 살펴봤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제가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위해 아규먼트로 넘겨줄 스코어 애드레스를 바디비로 저장을 하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수행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ArrayDB와 DQDB 같은 경우는 이터럽을 하지 않은데, ArrayDB는
이터러블 해서 포문 안에서 이렇게 모든 엘리먼트들을 꺼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어블을 변수를 선언 이렇게 이터레이팅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레이 DB를 선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코어에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스코어의 이름과 소개 그리고 API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딕트 DB 안에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초기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가 변수 선언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마 발표 자료에 제공되어 있는 PDF에는 따로 없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돼 있고, 대신에 이게 워크숍이 마치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해당 GitHub에 있는 PDF에도 이 자료가 반영되도록 할 거니까요. 가실 때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소스 코드 보시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코어 애드레스, 스테이터스를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상위 클래스에 이닛을 호출을 해주고요. 물론 온인스톨에서도 역시 상위 클래스에 온인스톨을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set을 통해서 초기 값을 설정하고 put을 통해서 arraydb에 초기 설정 값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에 이런 스코어 네임, 인트로덕션, API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설정되고 선언된 스테이트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정하고 다시 저장을 하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 지금 소스 코드들은 PDF에는 없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itHub 레파지토리에 exercise 디렉토리에 가시면은 이거와 관련된 소스 코드들이 있으니까요. 실습을 직접 하실 때는 그것들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뭐 블랙잭이라던가 이런 소스 샘플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로드하는 부분은 딕트DB로부터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이썬의 딕트에서 값을 꺼내는 것처럼 키 값을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rraydb는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이터레이팅 하면서 리스트를 꺼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스코어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스코어를 작성을 해서 디플로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터페이스 스코어는 스코어 간, 인터스코어 간의 이렇게 펑션 콜인데 나는 만든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TBS 이닛을 통해서 생성되는 헬로 월드 스코어를 디플로이를 하고 거기에 있는 헬로 메소드를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구현을 해서 호출해 보는 것으로 실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스코어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거나 하면은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바디비에 해당 제가 디플로이 하고 나서 스코어 애드레스를 가져와서 그 값을 이런 식으로 바디비에 집어넣고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만들 때 먼저 클래스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여기 셀프 인터페이스 스코어 애드레스를 가지고 오는데 이 메소드는 스코어 애드레스를 바디비로부터 꺼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참고를 하시면서 인터페이스 스코어도 구현을 해서 이렇게 스코어 간의 펑션 콜을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코어들이 작성이 다 되면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스 코드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요구사항을 임플리먼트한 엑서사이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테스트 코드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분할하기에는 어느 정도 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참고하시면 해당 메소드들에 대한 테스트들이 다 작성이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은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스코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스코어들을 작성을
하시면서 혹시 궁금 사항이나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스코어 작성하실 때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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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마무리를 지으러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너무 힘듭니다. 이 자리에 서서 사실 저도 되게 떨리거든요. 하지만 철판 깔고 이렇게 개발자분들 앞에서 아량을 떨기 위해 서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실습을 계속 하시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정도 되면 랩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6시까지 예정이었고 시간 넉넉하게 남아서 한 15분? 20분?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6시 정도로만 끝난다고 생각해 주시고 일찍까지 상관없고요. 예,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제주 블록체인 자치 특약 조성을 위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관계자분들이 오셨거든요. 기자 포함해서. 그때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아마 이런 미드업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희 워크숍에서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워크숍 네트워킹 하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증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저한테 일괄적으로 주시면 제가 제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공물주에 나가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나가시는데 스피드게이트에 나가시는데 걸리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오늘 워크숍 진행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캐주얼한 커뮤니티 몇 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담당해 주신 팀에서 운영하시는 채널 3개가 있어요. 여기 다이브 인트 아이콘이라고 해서 걸려 있는 저희 다이브 인트 아이콘, 그러니까 워크숍 관련한 페이스북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미디엄이라는 채널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기술 관련된 어떤 아티클은 거의 다 미디엄, 국내에서 브런치에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요즘 유튜브가 많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콘 혹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 해당 팀에서 이 3개를 제가 오후 4시 반경에 제가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상대로 메일 하나 보내드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 3개 주소는 제가 첨부하지 못했거든요. 덧붙여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가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BJ 같은 말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문지를 작성하셨으면은 저기 선미 매니저님한테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밖에 오셔서 받아가신 분도 있으실 테지만 저희 버틀과 뭐 펜과 뭐 파일함을 이용해서 저희 아이콘 마크가 박힌 굿즈가 있거든요. 가실 때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을 남기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혹시 저기 로비에 잠깐 나가셔서 저기 잠깐 네 말씀하세요. 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 어쨌든 저희 한 오랜 시간 한 2시간 정도 실습을 하셨는데 네. 뭐 실습하시는데 뭐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자주 나온 질문 같은 거 한번 공유해서 랩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보내드리고 네 그러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럼 준영 매니저님이 방금 전해주신 말씀 랩업 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거 짧게만 진행하고 네트워킹 충분히 하시고 네, 귀가를 해주시면은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 다소 좀 긴 시간 동안 실습하면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이벤트 로그에서 저희 인덱스로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인덱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덱스는 사실 저희가 이벤트 로그를 통하면 블록체인의 이벤트 로그로 남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인덱스란과 그 뒤에 데이터란이 있어요.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 로그 안에 있는 받는 파라미터가 5개다 하는데 제가 인덱스는 2개, 2로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은 이벤트 로그로 남을 때 인덱스드 안에 파라미터 앞에서 2개까지가 잘려서 인덱스드로 들어가고요. 데이터 나머지 3개의 그 파라미터에 관련된 데이터는 데이터로 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제가 약간 코드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벤트 로그를 트랜잭션 리절트에서 이벤트 로그를 뽑아낸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확대가 보시면 그 여기 indexed에 ICX received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샘플 코드를 보기가 약간 시간이 촉박한 것 같긴 한데 보시면 indexed가 0으로 디폴트가 0인데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메소드 이름만 이렇게 인덱스로 들어가게 돼 있고 패러미터에 관련해서는 indexed란이 아닌 데이터란으로 이 패러미터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란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덱스의 역할은 이 인덱스에 담을 거냐 아니면 데이터에 담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약간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ArrayDB는 왜 이닛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프로퍼티나 이런 걸로 따로 빼서 사용을 하냐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ArrayDB는 지금은 정책상 이렇게 이닛이 아닌 따로 사용을 할 때마다 그 값을 호출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약간 내부적인 버그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정책상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추후 언제가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버그가 픽스가 된다면 기존처럼 다른 딕트DB나 바디비처럼 이닛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DB abstraction 그 바디비, 딕트DB, ArrayDB 말고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또 코드를 열심히 까보고 하시면은 커스텀 DB abstraction 커스텀 클래스를 만들어서 본인이 그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DB를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디에 걸리진 않나요? 어디? 아니요. 아까 그 네. 예, 권장사항이 이제 저희가 드리는 바디비 뭐 디비만 가지고 하시면 사실은 좀 너무 네. 크리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는 권장사항은 이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 해시맥이든 뭐 이렇게 구현을 하셔서 쓰시라는 게 권장사항이고요. 그거는 오디잇에 걸리는 항목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혹시 구현을 하시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왔던 건 제 그 샘플 코드 중에 보면 셀프의 get API라는 메소드가 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TBOS의 스코어 API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해당 메소드에 API들이 뭐가 있는지 호출을 쫙 가지고 와서 뽑아내는데 그 스코어 안에서도 셀프 뭐 스코어 그 get API를 통해서 해당 그 실행된 스코어의 API를 출력을 그 API가 정리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TBOS의 스코어 API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사용을 할 때 클래스를 선언해서 하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스코어 A와 B가 있으면은 C에서 A의 메소드도 사용하고 싶고 B의 메소드도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 스코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네 이걸로 랩업을 마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저희 미디엄 블로그에 확실한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여러 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남길 예정이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